있기 때문이다. 가을. 안녕하세요. 논 FM 사람의 향기 강정실입니다. 연일 내리는 가을비에 촉촉이 젖어가는 계절의 변화에 몸과 마음도 스르르 가을 속으로 젖어드는 10월의 둘째 월요일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긴 연휴와 함께 추석 명절을 지내게 되었었죠. 연휴가 끝난 후 만난 사람들은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너무 좋았다. 반대로 연휴가 길어서 다른 때보다 힘들었다. 다양한 얘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휴의 길고 짧음은 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자신의 호, 불호를 떠나서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자신의 생각과 발걸음을 이동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것일까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져보면 좋을 듯합니다. 음악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숨어 우는 바람 소리.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통나무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김이 나는 잔잔을 마주하고 앉으면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오는 바람 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달은 지고 있는데 잊는다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을 잃은 스승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바람 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달은 지고 있는데 잊는다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 잃은 스승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쓸쓸한 갈대숲에
명작 산책. 오늘 명작 산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 관계론과 함께 산책하겠습니다. 어느 페이지던가 우리 모두는 감사와 인정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한다 라는 그의 책의 본문 가운데 한 페이지의 글이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저자 데일 카네기는 1888년 11월 24일 미국의 미주리주 메리빌에 있는 가난한 농장주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센트럴 미주리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세일즈맨으로 시작하였답니다. 데일은 $500, 현재 가치로 따지면 1,500만 원 정도를 모은 뒤에 뉴욕에 있는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드라마틱 아트 스쿨의 연기 과정을 수강하며 배우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로서 성공하지 못했지요. 그러던 중 실업자 상태였던 24살의 1912년 아이디어를 얻어 YMCA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연설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의 강의의 특징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는데요. 이후 곧 유명세를 얻고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발간된 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48살이 되던 1936년 인간관계론을 출간하게 됐지요. 당시에는 인간관계에 관해 참고할 만한 교재가 없었습니다. 데일은 자신이 직접 교재를 만들겠다고 결심하였고 오랜 연구 끝에 책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책은 이후에 발간된 데일의 자기관리론, 성공대화론과 함께 그의 불후의 3부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가운데 그가 소개하는 리더가 되는 법은 9가지입니다. 그 9가지를 요약해보면 첫째,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칭찬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은 마취를 한 후 일을 시작하는 치과 의사와 같다. 환자는 이를 뽑히지만 마취제가 아픔을 억제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마취제는 무엇일까요? 둘째, 미움을 사지 않고 비평하는 방법. 사람의 실수를 바로 잡아주는데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셋째,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상대방을 비평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라. 넷째, 아무도 명령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능률적인 지도자는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요청한다. 다섯째,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것이야말로 최악이다. 여섯째,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법. 능력은 비난 속에서는 시들지만 격려 가운데서는 찬란히 꽃을 피운다. 일곱째,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지어주어라.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바꾸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훌륭한 명성을 갖도록 해주어라. 여덟째, 실수는 고치기 쉽다. 격려해 주어라. 잘못은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라. 아홉째,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들어라.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 이와 같은 부제목하에 저자는 여러 사례들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저에게 가장 눈에 띈 한 부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리더가 되는 법 9가지 중에서 세 번째 항목. 그가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카인 조세핀 카네기가 내 비서가 되려고 뉴욕에 왔다. 그녀는 19살로 3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직장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훗날 조세핀은 수에즈 서부 지역에서 가장 유능한 비서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너무 미숙했다. 어느 날 나는 그 애를 야단치려고 할 때 자신에게 이렇게 먼저 말했다. 데일 카네기, 기다려보라고. 자네는 그녀보다 2배는 많은 나이지 않은가. 일의 경험도 비교할 수조차 없지. 어떻게 어린 그녀에게 자네가 가진 생각, 판단, 창의력 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봐, 데일. 잠시만 참아보게나. 자네는 19살 때 어떠했지? 자네가 저지른 우둔하기 짝이 없는 실수들이 기억나지 않는가?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일들이 기억나지 않느냐고. 나는 그 문제들을 놓고 솔직하게 심사숙고한 뒤 조세핀이 내가 19살 때보다 더 나을 뿐더러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런 그녀에게 칭찬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후부터 그녀의 실수에 대해 말하고 싶을 때 나는 조세핀 실수를 했구나. 하지만 내가 저질렀던 실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판단력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생기는 것이지. 내 나이대에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멍청하고 어리석었던 나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기 때문에 너를 나무랄 생각은 없단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본다면 더 현명한 일이 아니겠니? 하고 말문을 열곤 했다. 야단을 치는 쪽이 먼저 자기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해 주면 별로 듣는데 거부가지 않을 것이다. 데일이 이야기하는 다른 이야기 하나 더 들어보자. 엔지니어인 딜리스턴은 새로 들어온 비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었다. 편지를 비서에게 타이핑하게 한 후 서명을 할 때면 페이지당 2-3군데에서 오타가 보였다. 딜리스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해 주었다. 저도 다른 엔지니어들처럼 영어에 서툴렀고 철자도 정확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저는 몇 해 동안 자주 틀리는 철자만 모아놓은 새긴 사전을 갖고 활용했습니다. 비서에게 오자를 지적해 준다 하더라도 그녀가 교정과 사전 찾는 일을 잘 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번 편지에도 오자가 찍힌 것을 보고 저는 그녀와 마주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자는 틀린 것 같은데 나도 항상 틀리던 글자야. 그래서 이 사전을 갖게 되었지. 사전을 펴 보이면서 맞아. 여기 있군. 글씨나 오자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못하다고 여기겠지. 그래서 나는 철자에 대해 무척 신경을 쓰는 편이야.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가 말한 대로 실천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오자를 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하네요. 저자 데일은 리더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 비록 그 실수를 계속 범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추천하는 방식은 상대방을 비평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라는 원칙입니다. 데일은 이렇게 어떤 원칙을 제시할 때에도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대화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저서들은 세월이 많이 흘러갔지만 지금까지
우리들 곁에서 잔잔히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논 FM 사람의 향기 강정실의 제175회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람이 향기